저는 이기수 선배님 또 안내로 또 회장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갈렙 조창기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또 존경하는 이정진 차관님과 또 이준 장관님, 사모님도 같이 오셨네요. 또 많은 선배님들, 사모님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 그 여우수화의 기도에 참석해서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저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서명을 그때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갈렙교회도 이렇게 와서 한번 얘기를 하고 서명을 받는 게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정진 차관님께서 저 여기 회원으로 아마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가라 할 때 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그 예비역들의 모임인 이런 안보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안보단체는 그 국방포럼입니다. 그리고 방금 회장님께서 소개하신 손 총무께서 소개하신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는 그 예비역 장성이 한 10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일반 회원도 한 500여 명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수장의 대표적인 활동은 어제도 뉴스에 보도되는 걸 봤는데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반대하면서 결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우리 한국군의 우수한 정찰력, 기동력, 훈련 능력, 또 사격 능력 이런 것들을 손발을 묶기 위한 정말 기만적인 그런 합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역 장성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9.19 군사 합의는 맺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출발해서 현재 금년이 7년째 이런 안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포럼 마찬가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안보단체들이 저들만 한 건 아니지만 그 한 활동은 최상병 사건에 관련해서 군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또 최상병 사건의 그 원천적인 그 배경은 우리 군의 수사권 재판권이 경찰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생긴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군의 수사권 재판권을 뺏어서 경찰에 줬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 계실 때는 우리 군이 1심, 2심 고등법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고등법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군이 수사를 못한다. 그래서 사망사고, 입대전 사고, 성추행 사고에 관해서는 경찰로 넘겨라. 1심부터 넘기라는 겁니다. 1심. 특히 사망사고가 가장 중요한데 사망사고가 1년에 100여 건이 발생합니다. 12사단 목사님 얼마 전 12사단에서 군기훈련 중에 신병육돼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중대장,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로 넘겨지면서. 저들이 현역에 있을 때의 경험을 보면 그 정도는 물론 안전사고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하나의 훈련 중 사고였기 때문에 군에서도 얼마든지 징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징계라고 해서 가볍지 않습니다. 징계도 파면 있고 강도 있고 다 있는데 징계와 경찰로 넘겼을 때의 사건 차이가 뭐냐면은 경찰로 넘기면은 국가가 처벌하는 것입니다. 전부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의 징계는 하나의 행정처벌입니다.
국내 자체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처분에 속하는데 사망사고가 1년에 100여 건이 발생하는데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로 이관함으로 인해서 그 지휘계통에 있었던 소대장부터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최상명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상명 사건은 원래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관은 일이 없습니다. 사망사고는 경찰로 넘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단장이 8명에 대해서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다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로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장 박대령은 이 규정을 몰랐습니다. 국방부 역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하고 번복하는 과정에서 뭐 수사 외압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고 현재까지도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특검을 하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께서 또 우리 지금 안보단체가 해야 될 일이 군의 수사권 재판권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최소한 1심은 군에서 수사하고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2심부터 3심까지 그것은 민간 법원에서 하더라도 1심부터 군에 들어와서 경찰들이 수사하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이 다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되고 후배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보단체들이 다시 이 문제도 거론하면서 주장을 하려고 하지만 뭐 지금 정치 환경이 워낙 힘이 없고 법으로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일들, 이런 어떤 국방 현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 안보단체들이 입장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청래, 박지원 같은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범법자들이 현역 군인을 불러서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의 증인에 불과한데 뭐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뭐 이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모욕하고 막말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규탄을 우리 이종인 차관님께서도 그 규탄대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규탄대를 하고 저희들은 명예훼손, 뭐 직권남용 이런 걸로 대검찰청에 고발도 했습니다. 지금 수사는 뭐 영등포 경찰서로 뭐 이렇게 이첩했다고 하는데 뭐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활동을 저희 안보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핵무장에 관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8.15 광복절 이후부터 대규모 군용 집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가도에서 서명을 받으면서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그 개인 주장이 아니고 안보단체가 서로 토의를 하고 우리 많은 안보단체가 우리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펴면서 같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핵무장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북한의 핵 위협의 실상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전망하기로는 북한 핵 위협이 폭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우선 기술적으로 수적으로 또 투발 수단별로 다양화되고 정밀화되고 소형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숫자적으로 제가 현역에 있을 때만 해도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4발 내지 5발 정도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추정하고 있는 숫자는 30기에서 80기입니다. 어떤 보고서는 100기 이상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도 가면은 200기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500기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500기에서 1000기, 1500기까지 늘린다는 건데, 최근에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 라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숫자상으로 핵무기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 성공을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역량을 갖추어 가리라고 봅니다. 특히 러시아에 포탄을 내주고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핵심 기술을 이전받음으로 해서 북한의 기술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잠수함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때리기 위한 이런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술 핵무기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공격하기 위한 전술 핵무기는 상당수를 전선지에게 배치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2022년도부터 핵 현장 지도의 그 장면을 보면은 남한의 지도를 펴놓고 여기저기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선 지역에 포부대, 미사일 부대, 방사포 부대, 기타 부대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전술 핵무기가 전선 지역에 배치했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뭐 이런 능력에 비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핵에 관한 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이가 과거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이건 자기들의 보호용이다. 동족을 향해서 쏠 핵무기가 아니라 또 미국을 향해서 쏠 핵무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공공연하게 유사시의 핵무기로 선제 공격하겠다. 남한을 평정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정은의 공갈 협박으로만 들리십니까? 안보는 1%의 불안도 다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주변국 위협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500기에서 1000기, 1500기 핵무기를 늘린다고 하는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핵무기를 다 합치면은 세계 최대의 핵무장 국가입니다. 또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주변국 리스크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의 고통, 전쟁의 비극을 경험해온 그런 민족입니다. 지금 세계 군사 문제 전문가들이 강대국이 개입해서 전쟁이 일어날 만한 곳 5곳을 꼽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중동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곳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이 세 곳을 꼽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은 5군데에서 강대국이 개입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만한 곳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하나님께서 복된 땅을 주셨지만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일본만 해도 새로 취임한 수상이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물론 핵무장이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핵 공유를 해야 된다. 일본도. 그러니까 미일 협정을 통해서 일본도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국의 그 중국, 특히 중국이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급부상함에 따라서 그런 위협을 일본도 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핵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이 아니더라도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특히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한미 동맹을 믿지만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우산, 미국이 제공한다는 확장 억제 조치만을 100% 믿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 과정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핵은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우리 한미동맹을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김정은과 뭔가 딜을 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핵정책, 미국이 제공하겠다는 핵우산 제공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합참에서 작전을 하면서 제 군사 직책은 거의 작전입니다. 작전인데 제가 그 미국의 확장 억제 조치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이 확실하게 확장 억제 조치를 핵우산 제공을 해주겠다 하면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하는 건 하나의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선배님들 군생활 하실 때 항상 작전 계획의 가정이 뭐였습니까? 북한은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선지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전략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능력을 봤을 때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지금 상황에서도 통합니까?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작전 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 작전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연합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연합사령관만 해도 금년에 어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금년에 핵을 가정한 연습을 합니까? 그러니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연습은 없다. 그러면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우산 확장 억제 조치 수준을 여기 계신 선배님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의 핵으로 보호를 해준다고 했으면 핵으로 어떻게 보복을 하고 거기에 대처해 줄 것인지 그걸 작전 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평생 작전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확장 억제 조치의 최종 종착점은 작전 계획이다. 작전 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한 그것을 말로 선언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물론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하겠다. 확장 억제 조치 수준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미 핵 협의 그룹이 마련되고 거기서 핵 작전 지침을 만든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확장 억제 조치 수준을 강화할 것인지 하는 것은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신뢰하고 미국을 믿지만 미국에 100% 의존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크나큰 어떤 황당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 위협 실상이 전할 때 우리도 뭔가 자체적인 자구책을 강구한 이후 동맹에 의지해야지 전적으로 핵에 관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저들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저들이 핵무장을 주장해야 미국이 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본 수준은 일본은 뭐 3 내지 전문가에 따라서 뭐 얘기가 틀린데 일본은 3 내지 6개월 만에 핵무장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어떤 토의에 가보니까 우리는 1년, 2년 내도 안 된다. 그 기반이 아직 구축이 안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핵을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처리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그걸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급하면은 유사시에는 즉시 핵무장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기반 시설과 핵물질과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져서 뒤에서 이제 받치라고 신호를 해주시는데,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 핵무장 천만인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린 것은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다 사진 보셨죠?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는데 여야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규탄 성명 하나 없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하루가 지나서 자기 SNS에 또 가볍게 말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표현이 없다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을 얘기했지 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야 정치권이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을 리드한다는 지도층의 안보시 북한 핵에 대해 보는 눈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역 단체라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